는 그 물질의 자성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자성을 하기 전에 전자기 현상의 어떤 대칭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에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전기와 자기는 어떻다? 예, 하나다. 기억하시라 그랬죠. 이게 어떤 식으로 결합이 되어 있냐면 제가 이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전기가 즉 전류가 직선으로 흐르면 주변에는 자기장이 어떻게? 예, 빙글빙글 원형으로 이제 생긴다 말씀드렸죠. 반면에 전류가 원형으로 흐르면요, 예, 자기장이 직선 형태가 나온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요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예,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자기장 형태이기 때문에 이쪽 뭐라고 했죠? 엄지 가리키는 부분이라고 했죠? 이렇게 이 화살표가 엄지를 가리키는 부분이라고 그랬고, 여기를 무슨 그? 자기적으로는 N그, 여기가 어디? S그. 그러니까 원형으로 흐르는 전류는 결국 자기장을 직선 형태로 만들고, 요거는 우리가 많이 보는 뭐? 예, 자석과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규칙을 좀 정하자 그랬죠? 약속을 한번 하자 그랬는데, 자석을 그릴 일이 많으니까 늘 자석을 NS 이런 식으로 나침반 그림으로 그리잖아요. 좀 그리기 불편하니까 요거를 간단하게 그리는 방법, 화살표로 표시하자 그랬죠. 그리고 화살표 초계에 해당하는 부분이 무슨 거? N그, 여기가 S그, 이렇게 좀 표시하자고 했었어요. 이거 기억하시고, 특히나 원형 전류가 생길 때 이거는 뭐가 된다? 예, 막대자석이 된다. 이거 기억하시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미 지금 자성의 원인이 나오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자성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는 자석이 된다는 얘기인데요. 결국 원자 구조를 자세히 보면 가운데 플러스 전기를 띤 핵이 있고요. 주변에 뭐가 돌아요? 전자가 돌죠. 전자가 도는데, 전자가 빙글빙글 도는데, 이 전자가 지금 도는 것 자체가 이게 뭐예요? 전하가 움직이는 걸 뭐라 한다? 전류라고 했잖아요. 이 전자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건 결국 전류 방향으로 항상 우리 전자운동 방향에 반대로 치기 때문에 전류가 원자핵 주위로 원형으로 이런 방향, 지금 여러분들 보시기엔 이게 무슨 방향인가? 반시계 방향으로 해야 되나? 이렇게 지금 흐르고 있는 셈이죠. 전류가 반시계로 원형으로 흐르고 있다. 그러면 자기장은 어떻게 나타난다? 직선 형태로 이렇게 나타난다. 아하, 그러면 요 원자핵 자체가, 이 원자의 자체가 뭐가 된다? 자석이 된다. NS극을 나타내는 자석이 된다. 요거를 원자 자석이라고도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그 기본적인 핵심적인 자성의 원인은요, 여러분들 꼭 정리하셔야 되는데요. 물질이 자성을 가지게 되는 그 원인은 첫 번째, 원자 핵 주위를 전자가 돌고 있는 전자의 궤도운동, 이것 때문에 그 자성을 띠게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중요한 그 자성의 원인이 있는데요. 전자 자체가요, 그러니까 자전을 해요. 마치 이거 한번 비유해 보자면, 태양이 있고 지구가 그 주위를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데, 이거 공전이라고 그러죠. 근데 지구 자체도 어떻게 해요? 자전을 하잖아요. 예. 그것처럼 원자 안에서도 원자 핵이 가운데 있고 그러니까 지금 전자가 주변에 이제 궤도 운동처럼 주변을 돌고 있다면, 그것뿐만 아니고 전자의 공전뿐만 아니고 전자 자체도 어떻게 한다? 빙글빙글 도는 자전을 한다. 이거를 전자의 스핀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아마 화학 시간에 좀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 스핀, 그 스핀 위치와 그 다음에 전자의 궤도 운동, 이것이 자성의 원인이다. 이렇게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그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좀 교과서에서 배우게 되는데, 잠깐 그 성질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자성체는 뭐냐면, 이 강이라고 하는 게 강하다는 뜻, 그것도 물론 맞아요. 맞는데 이 강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철을 의미한다 그랬죠. 예. 철과 같은 자성을 띠는 물체. 예를 들어서 철, 니켈, 코발트가 여기 들어와요.
이 강자성체라고 얘기합니다. 강자성체는 자성이 강할 뿐만 아니고요. 외부자기장이 걸리면은 외부자기장과 어때요? 외부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그러니까 그 고체 안에 있는 원자 자석들이 정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성을 띠게 되죠. 그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 강자성은 외부자기장을 제거해도 꼭 메모해요. 예. 외부장을 제거해도 여전히 자성이 어때요? 예, 남아있다. 예전에 철 가지고 철못이라든가 클립 가지고 그 자석 만들어 본 적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강자성은 일단 한번 외부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성을 가지게 돼서 정렬이 되면 계속해서 이게 자석처럼 남아있게 되죠. 예, 자석처럼 남아있는 성질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상자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거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알루미늄, 종이, 산소, 마그네슘 등이 있어요. 자성을 항상 그 금속만 가지고 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종이나 산소. 그러니까 거의 모든 원소들이 다 자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강자성과 똑같이 외부자기장에 대해서요. 외부자기장이 가해지면 같은 방향으로 내부에 있는 그 원자 자석들이 배열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강자성과 다른 게 일단 강자성보다 자성이 좀 약하긴 하고 또 외부자기장을 제거하면 어때요? 자성이 사라져요. 즉 다시 말하면 원래 그 불규칙한 그 배열대로 다시 그냥 원래대로 돌아가는 그런 특징을 가집니다. 이게 이제 강자성체랑 다른 그 특징이 되겠죠. 여기에 비해서 반자성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반자성은요, 구리가 있고요, 유리, 물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오히려 외부자기장이 걸리면 반대 방향으로 자성이 생깁니다. 여기서 좀 명심하셔야 될 게 외부자기장이 같은 방향으로라고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외부에 이제 자석을 갖다 대면 이게 어떻게 해? 붙는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오히려 반자성은 반자성. 자석을 갖다 대면 어떻게 해요? 오히려 밀어낸다고요. 예. 붙지 않고 밀어내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셔도 돼요. 이것도 외부자기장을 제거하면 어떻게 되죠? 제거하면요. 이것도 자성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각각의 세 가지의 그 특징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만 됩니다. 이거를 굳이 그림으로 그리자면요. 고체는 굉장히 많은 원자 자석들이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데 안에 분명히 하나하나만 보면은 자성을 띠고 있는데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자성이 없는. 왜 그렇게 자성이 없냐면 이 서로가 굉장히 불규칙하게 배열되어 있어서 서로가 상쇄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요거하고 요거는 반대니까 상쇄가 되고 예를 들면 요거하고 요것도 반대가 되니까 상쇄가 되고 그러니까 불규칙한 배열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자성이 상쇄가 되어서 전체적으로는 이 철 전체적으로 보면은 자성을 띠지 않게 되죠. 원자 자석 하나만을 보면은 어때요? 자성을 띠고 있지만 그런 특징이 있는데 여기다가 외부자기장을 이렇게 걸어주면요. 이제 어떻게 배열하죠? 외부자기장 방향이 자기력선 배우셨죠? N극에서 S극으로 나간다. 이렇게 우리가 약속을 했었어요. 이렇게 되면 자석들이 어때요? 안에 있는 원자 자석들이 이 방향대로 이렇게 배열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배열을 하게 되죠. 이렇게 배열을 하게 돼요. 그쵸? 그럼 잠깐 보세요. 왜 이 외부장이 같은 방향 하면은 그 철이 이렇게 붙는다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지금 무슨 극이죠? 여기가 무슨 극이 돼요? 예, 그쵸. 여기가 S극이 되죠. 죄송합니다. S극이 되죠. 이쪽은 뭐가 돼요? 이 촉부근이 뭐에 나? 예, N극이라고 했죠. 요런 형체가 배열이 되니까 결국 N쪽은 여기 S극이랑 인력이 작용하고 여기도 지금 어때요? 인력이 작용하는 요런 형태가 되어버리죠. 다시 말해서 외부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정렬을 하면 외부 자석과는 서로 인력이 작용한다. 붙는다.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강자성체의 특징은 뭐라고요?
이 외부 자기장을 이제 없애버려도 여전히 아주 가지런히 정렬된 요 모습이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전히 자성을 띠게 된다.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고요. 상자성은 어때요? 상자성은요. 원래 요것도 처음에는 이제 불규칙하게 배열되어 있는 이런 것이 외부 자기장이 걸리면 어떻게 된다? 요것도 이제 정렬을 하죠. 정렬을 해서 이렇게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정렬을 하는데, 그러면 여기 N극, 여기 S극이 돼서 서로 약하지만 상자성도 서로 인력이 작용해서 이렇게 붙게 됩니다. 근데 거의 붙는다고 할 수도 없어요. 아무튼 굉장히 약한데 하여튼 인력이 작용하죠. 이럴 때에 다시 외부 자기장을 없애버리면 이제 어떻게 되죠? 이거는 상자성체는 강자성체랑 달리 다시 원상태로 이렇게 불규칙한 형태로 이렇게 배열이 되죠. 그래서 전체 자기장이 0이 되는, 자기성이 이제 상쇄가 되는,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반자성은 오히려 처음에 반자성은요, 자성이 없어요. 자성이 없는데 여기에 외부 자기장을 이렇게 걸어주면요, 이렇게 외부 자기장, 이쪽 방향이죠. 이렇게 걸어주면 오히려 안에 원자 자석들이요, 이렇게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정렬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쪽이 무슨 극이 되죠? N극이 되고 여기가요? S극이 되죠. 그럼 서로 어떻게 되겠어요? 아예 막 밀어내는 힘이 강하진 않아요. 근데 서로 어때? 반발하는 힘이 생기겠죠? 반발하는 힘이. 그래서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배열하면서 서로, 그러니까 외부 자석과는 반발하는 힘이 생긴다. 그죠? 그리고 요거를 다시 떼면 어떻게 돼요?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면 여전히 자성을 갖지 않는 원상복귀가 돼버립니다. 이 각각의 강자성, 상자성, 반자성의 특징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